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4분기 최대 수혜주 흥구석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9월 30일이었죠.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드린 이후에 시장의 주목을 또 강하게 받으면서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물론 기쁘긴 하지만 이 전쟁이 지속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중동 전쟁, 현재 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흥구석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봉에서의 흐름부터 보게 되면 장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가 현재까지 그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에게 몰렸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흥구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왔죠. 이 9월 30일과 10월 2일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이를 합친 값의 2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일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던 주된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외국인의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을지, 흥구석유의 이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될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예고했던 제대로 된 한방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상대로 베이루트의 정보본부를 공습한 상황인데, 지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의지를 좀 확실히 보여줬고 명분 역시 얻었다고 생각이 되어줍니다. 미국 역시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공격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루트를 공격하면서 이제 정말 뒤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께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쟁을 좀 반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전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해주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폭격을 검토하겠다. 자, 바이든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유가 역시 5% 이상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흥구석유의 주가 상승까지 연결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또 다른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사이에 유가 100달러 가냐, 유가 200달러 가냐라는 기사 내용도 패턴적인 요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공격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유가가 200달러 갈 수도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타나주면서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다. 수급 자체가 흥구석유로 들어왔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 중에 석유가 한 12%가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 공급 자체가 감소하면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번 전쟁의 심각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란 바로 앞에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를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글로벌 원유 해상 물량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는 해협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 아래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서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더욱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종목이냐를 살펴봤을 때 이런 흥구석유 같은 석유 관련의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을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게 되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3불에서 74불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달부터 해서 사실 하방 압력을 이렇게 받았죠. 중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했겠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락하는 모습의 가격대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방향성을 한번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또 유가가 80불 후반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 100달러나 200달러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리스크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뭐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에너지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유가라던가 천연가스가 이 전쟁에 가장 민감하게 또 반응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쟁이 사실 유가에서 공급적인 측면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또 다른 공급적인 측면이 바로 원유 재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 패권 자체가 이제 오펙 국가들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매장량 자체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원유 재고가 유가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월 달에 2일이었죠. 당시에 원유 재고량이 나타났는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욱더 높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공급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전쟁이 지금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9일 날 다시 한번 원유 재고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원유 재고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전쟁발 효과에 더불어서 재고 감소에 의한 요소로 유가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수요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죠. 10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10월 24일 한 번 더 미국의 제조 지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착륙 분위기와 함께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유가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흥구석유는 더욱더 좋은 모습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또 다른 수요적인 측면이죠. 바로 중국의 경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다. 이 190조 원에 가량한 유동성을 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해줬죠. 올해 들어서 뭐 여러 차례 부양책을 내놓고 이 정책 금리를 낮췄지만 경제 자체는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원유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확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걸리는 사항은 사우디일 것 같습니다. 올패권을 되찾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산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조를 봤을 때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시장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의 증산 여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를 뚫고 갈 수 있을지,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된 이 폴리마켓에서의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거의 지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에 대한 분위기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집권했을 때 이스라엘과 좀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제스처 자체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모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현 정권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앞으로의 대선의 결과를 어떻게 또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려고 하다가 흥구석유 주가가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분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일선 위에 올라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무한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금일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지만 단계적으로 이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과연 중동전쟁은 24년을 넘어서 25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고유가 기조가 만들어지면서 흥구석유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또 신고가 영역은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 데이업과 함께 하시죠.